마지막 3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방금 191페이지는 다 풀었습니다. 혹시 거기서 질문? 동영이도 없냐? 191페이지까지 했어. 자,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쫙 뒤로 가봐. 저 뒤로 가서 어디냐면 아예 뒤 214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214페이지. 거기 보면 1번 방금 배운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왼쪽에 214페이지 보이지? 거기 지금 쭉 읽어보고 칸 한번 채워봐. 지금 배운 거 복습하는 거야. 페이지 214페이지야. 거기 그림 잘 보고, 그러니까 칸 채우는 데만 주력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복습을 하라는 뜻이야. 다 했지?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거 복습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봐. 216페이지 1번부터 넘버 1부터 9번까지가 지금 배운 내용이야. 216페이지 1번부터 9번까지. 넘버 1부터 9번까지. 지금 바로 또 풀어보세요.
됐어. 채점. 자, 9번까지 풀었습니다. 다 푸는 사람 채점해보세요. 틀린 몇 번 틀렸냐? 6번. 승민이는? 6번 하나. 6번이 조금 어려웠나봐. 자, 여기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풀었는데 우리 교실에 있는 친구들은 6번이 제일 어려웠나봐. 그래서 내가 샘플로 6번 문제 하나만 풀어주겠습니다. 응? 6번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은 사람의 적혈구를 여러 동물의 혈장이 뭐냐면 얘들아, 우리 혈액 속에 흔히 직물이라고 해서 우리 상처 같은 거 나오면 피도 나지만 피 말고 투명하게 액체 나오는 거 있지? 그런 게 혈장이야. 그래서 혈장에 넣었어. 자, 사람의 적혈구를 사람의 혈장에 넣었더니 변화 없다. 이건 뭔 소리야?
사람의 혈장과 사람의 적혈구는 농도가 똑같다 이거야. 용질의 농도가 똑같다. 보통 여기서 용질을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포도당 농도 정도로 생각하면 돼. 왜냐면 우리 몸에 주된 영양분이 포도당이거든. 우리 몸에 뜬금없이 무슨 적혈구 속에 소금이 들어있을 리가 없잖니. 그래서 용질은 보통 포도당 정도로 생각하면 돼. 자, 개구리의 혈장에 넣었대. 그랬더니 적혈구가 부풀어 올랐대. 이건 뭔 소리야? 적혈구가 개구리의 혈장으로부터 물을 흡수한 거야. 그러면은 농도가 누가 진해? 적혈구가 개구리의 혈장보다 농도가 진했기 때문에 물을 흡수한 거야. 자, 상투의 특징은 뭐냐? 농도가 진한 애가 물을 흡수한다. 왜? 농도가 진한 애가 물만 흡수하면 어떻게 돼? 농도가 흐려지니까. 자, 그 다음에 갈치의 혈장에다 넣었더니 쭈그러들었대. 그러면 갈치의 혈장은 사람의 적혈구보다 농도가 진했던 거야. 그러면 질문이 뭐야? 갈치의 적혈구는 한마디로 농도가 진한 애야. 농도가 진한 애. 그럼 농도가 진한 애도 심지어 사람보다 더 진해. 그럼 갈치의 적혈구를 개구리의 혈장에 넣으면 갈치의 적혈구가 농도가 겁나 진하니까 개구리 혈장 속에 있는 물을 쫙 흡수하겠지. 그래서 완전 부풀어 오르겠지. 심지어 우리 사람의 적혈구 부풀어 오른 것보다 갈치의 적혈구를 넣으면 더 많이 부풀어 오르겠지. 부영아, 이해됐지 이거? 자, 승민이랑 유석이도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9번까지 풀었습니다. 오늘 배운 거 복습을 했어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 자, 앞으로 돌아가서 자, 과제는 오늘 배운 거 페이지 192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 10여 분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은 뒷장 요거 물질 대사와 효소에 대해서 잠깐만 배울게요. 자, 그럼 어디로 가느냐? 196페이지로 갑니다. 이건 숙제. 그러고서 196페이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196페이지. 자, 선생님이 간단히 아웃라인을 좀 설명해 볼게요. 물질 대사가 뭐냐? 우리 몸속에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도 작은 물질들이 뭉쳐져서 큰 분자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큰 물질을 작은 물질로 쪼개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으로 합성, 쉽게 말하면 전자를 뭉쳐지는 경우를 합성이라고 하고 쪼개지는 경우를 분해라고 해보자. 그럼 우리 몸에서 대표적인 합성의 예시가 뭐가 있느냐? 바로 단백질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런 데 살이 상처가 났어. 그럼 여러분도 알다시피 쇠살이 돋아나야 되잖아. 그럼 쇠살이 괜히 돋아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여기 단백질이 부족하네? 단백질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채워주는 거야. 그걸 우리가 쇠살이 돋아난다 그래. 그런 게 대표적으로 합성의 예시에 해당되는 거야. 식물 같은 경우는 광합성도 일종의 합성에 해당되는 거야. 이산화탄소랑 물 가지고 뭐 만들어? 포도당 만드는 게 광합성이잖아. 그래서 식물의 광합성도 대표적인 합성의 예시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동물은 광합성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뭐 광합성은 없는 거지.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서 합성이 뭐냐? 바로 단백질 만드는 거. 단백질의 합성.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거 배웠잖아. 펩타이드 결합. 기억나지? 앞에 펩타이드 결합 있잖아.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가 뭉치면 폴리펩타이드 결합이다 막 그런 거 있었잖아. 그게 대표적으로 단백질 만드는 과정의 합성이야. 그럼 우리 몸에서 분해는 뭐가 있느냐? 일단 쪼개는 거. 가장 대표적인 쪼개는 게 뭐냐? 소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음식을 먹어. 그럼 아밀레이즈를 쪼개서 해서 탄수화물 계열은 최종적으로 뭘로 흡수해? 포도당으로 흡수하고, 단백질 계열은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흡수하고,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 거꾸로 하는 게 소화잖아. 그런 얘기들. 또 우리 몸에 또 분해가 뭐가 있어? 바로 호흡. 호흡이 아까 뭐라고 했어? 포도당 쪼개가지고 에너지 얻는 과정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몸에 그런 것들을 물질대사라고 그래. 그럼 물질대사 방금 얘기했듯이 소위 말하는 합성이 있고 분해가 있어. 근데 우리 몸에서는 이거 물질대사를 합성과 분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합성과 분해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예시를 들은 거고 이 합쳐지는 애를 뭐라고 그러냐? 동화작용이라고 불러. 이 동자가 뭐겠냐? 같은 동자겠지. 같은 거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면 돼, 한자로는. 그러면 분해는 뭐라고 불러? 이화작용이라고 불러. 그럼 이화작용은 뭐 하는 거냐? 쪼개는 작용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뭐가 있는데 얘를 쪼개면은 이화작용인 거고 뭔가 합쳐져서 뭔가 나보다 큰 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면 동화작용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화라는 게 뭐야? 음식물을 먹어서 잘게 쪼개가지고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하니까 소화는 대표적으로 이화작용에 해당되고 단백질 합성이 대표적인 동화작용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동화작용은 작은 애들이 뭉쳐서 큰 거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총 에너지, 이거 에너지야. 총 에너지가 상승해. 그러니까 내 에너지가 늘어나.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에너지를 흡수해. 이화작용은 총 에너지가 감소해.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를 방출해. 그래서 아까 이제 소화를 예를 들어볼게. 소화가 뭐야? 포도당 쪼개가지고 에너지 얻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숨만 이렇게 쉬어도 내 몸에 열이 나. 숨만 쉬어도. 이게 그런 얘기들이야.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196페이지 얘기야 얘들아. 196페이지 그 얼마 안 돼. 여러분 봐봐. 요만큼 이걸 지금 내가 설명한 요만큼 요거랑 이거 옆에 좀 읽어봐. 한 번만 읽어봐. 읽고 나면 또 마무리하게. 그래서 거기 그래프로 에너지가 많아지고 적어짐을 보여주잖아. 자, 봤지? 자, 마무리 설명할게요. 오늘은 뭐 진도 더 안 나가고 딱 요만큼만 할 거야. 그럼 다음 주에 요 뒤에 효소, 그 밑에 효소 나오잖아. 거기랑 이제 남은.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이 되고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랑 통합과 1, 1권 배운 내용을 다음 주에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자기 할 거 열심히 잘해서 뭐 중간고사 때 좋은 결과를 내면 좋을 것 같아. 자, 물질대사.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보통 화학 반응이라 하면 얘들아 뭐냐? 분자의 종류가 바뀌는 거야.
한마디로 새로운 물질이 생겨나거나 혹은 있던 물질이 쪼개지거나 그걸 화학 반응이라고 불러. 한마디로 변신하는 거야. 변신하는 거. 그래서 이걸 물질 배사라고 불러. 물질 배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나. 에너지 출입이라 하면 두 가지지 결론은.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나. 그럼 어떨 때 흡수하고 어떨 때 방출하냐? 동화작용은 합체, 이화작용은 쪼개짐 이렇게 구분하면 돼. 그래서 동화작용은 나보다 큰 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우리 몸에서 이런 게 뭐가 있어? 식물은 포도당 합성, 즉 광합성이 있고 우리 몸은 대표적으로 단백질 합성 이런 게 있다고. 응?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화작용은 아까 말했지만 소화. 우리 몸으로 동물로 따지면 소화. 혹은 호흡. 다시 얘기하자면 호흡이 뭐야? 포도당 쪼개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거야. 그래서 그 에너지로 내가 활동을 하는 거야. 내 몸의 세포들이 그 포도당이 갖고 있던 에너지로 연료 삼아서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이 활동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쪼개는 게 대표적으로 이화작용. 그래서 그 그래프 봐봐.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어. 반응하기 전을 반응물이라고 하고 반응이 생긴 후를 생성물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에너지가 많아져. 이거 꼭 알아두면 되고.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해서 보시다시피 처음보다 에너지가 줄어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화작용, 이화작용까지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고 뒷부분은 더 숙제 없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와서 마무리할 거야. 그래서 오늘은 간만에 숙제량이 상당히 적은 편이야. 자,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거 참고해서 다음 주에 우리는 통합과학 1권이 아시다시피 예정대로 다 끝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